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왕 하는 거 전부 다 할게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정리해서 빠르게 말하면서 11가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한다고 하긴 했는데 조금 5분 정도가 오버가 됐네요. 말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받은 질문들을 토대로 제가 정리해 본 걸 이야기 드릴 건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Q&A의 답이 아니라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생각을 풀어내는 마인드맵,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의 Q&A 뿐만 아니라 더 많은 Q&A를 스스로 해내갈 수 있는 거. 제가 파트너님과 대화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상대방의 머리를 열어줄 수 있는 질문과 대화를 많이 하라고. 저 또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물어오는 질문에 단답형으로 말하지 마라. 상대방이 그 질문을 왜 하는지 먼저 고민해라. 즉, 그 질문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유로 귀결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한 답은 제가 주지 않아도 상대방이 찾습니다. 스스로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김선 스폰서님께 정말 많은 부분을 배웠지만 특히나 잘 배운 게 제 스스로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상대방의 관점을 변화시켜라. 그런 대화를,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 Q&A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자주 접하지만 어떻게 정확한 답이 있거나 혹은 답은 알지만 뭐라 그러죠? 방법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Q&A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FAQ라고 하죠. 자주 묻는 질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조금 생각을 염두하고 대화를 하거나 하시면 스스로 답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생각할 건 뭐라고요? 그 질문을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지, 그게 핵심인지, 혹은 그 질문을 내가 왜 상대방에게 받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건지. 자, 이제 캐스트팀과 함께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두갈식을 좋아합니다. 항상 결론부터 얘기 드려요. 성격이 급해서 미갈식을 잘 못해요. 늘 그랬든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2020년에는 저의 개인의 성장보다는 팀의 성장, 그룹의 성장에 집중해 왔고요. 제가 2019년 다이아몬드가 되자마자 1박 2일 신규 세미나 전체 담당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왔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어요. 그리고 결과로도 반영이 됐고 나의 성장이나 팀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룹과 유선화 코리아의 성장에 반드시 보탬이 되고 싶었던 부분들을 또 2020년 제가 그룹의 지원부를 스스로 자청해서 맡으면서 전체 그룹원들의 시스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더 큰 사이즈의 그룹이 됐을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에 조금 집중했고요. 동시에 그동안 배우고 경험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온라인에 적응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20년 1월에는 사실 팀 단독으로 한 7, 80명으로 출발해서 200명까지 세미나를 해봤어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거의 빨간 날 빼고는 2020년은 한 주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매주 팀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연수원, 뭐 호텔, 회의실, 뭐 코로나가 심할 때는 저희 집에서 4, 50명, 뭐 줄여서 10명 뭐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저도 저지만 많은 분들, 특히 초기 사업자 유산화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코로나 때문에 당황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적응하고 극복해 할 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매주 사업 세미나를 온오프로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사실은 다이아몬드 산하의 팀 중에서는 제가 지금 그레이터스 팀이 인원수가 좀 작아요. 근데 그 부분들은 뭐 시간이 걸리면 이제 더 레버리지로 커지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팀 사이즈가 더 커지기 전에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전부 해본 것 같아요. 제가 팀을 이끌 때는 좀 장영 스타일로 이끄는데 저희 팀은 일단 하고 봅니다. 뭐든. 그리고 안 되면 급수정하고요. 하다 보면 배우는 건 항상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팀은 좀 컬러가 그래요. 별도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여행 가고 이런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저희 팀은. 좀 그래요. 팀 컬러가.
개인들의 성향도 좀 그렇지만, 근데 대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작지만 일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팀워크이 진짜 팀워크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팀 일은 분업화하고 지금이 아닌 수백 수천 명의 그레이터스 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분업화해서 준비해 보는 거. 그 팀이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사실 사전 공지도 해야 되고 계획하에 무언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점점 한계가 있는 걸 느껴서 2020년 우리 원없이 한번 해보자 라고 했고, 감사하게도 팀에 있는 리더스 멤버님들이나 키리더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2020년 코로나 잘 보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팀 내 방송팀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노하우 좀 공유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저는 책임감 있게 분업화해서 일하면서 팀워크 만들기.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즉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팀워크 만들기에 집중. 무슨 일이든 무엇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하우투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은 지금 현재 리더스 멤버, 키리더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방송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시스템 전반을 운영한 팀이 있고요. 그리고 각 팀의 종류, 아니 그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서 전담하는 리더스 멤버와 키리더 멤버들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봉사하는 리더스 멤버님들은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온라인 시스템이 다양화되면서 월 1회 사업 세미나, 매주의 홈미팅, 그리고 각 그런 시스템의 리더스 분담, 키리더 송출, 그리고 영상을 그 히스토리로 누적시켜 놓는, 요새 그 유튜브에 보면 비공개 링크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놓고 호스트 만드는 사람, 줌 링크 오픈하고 사전에 프로모션 하는 사람, 리허설 담당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홈미팅 각 리더스 그 라인의 키리더님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주 스페셜 강의를 제가 지금 오늘 압축해서 강의를 해드린 건데, 그런 것처럼 스페셜 줌 미팅 특강의 경우는 저나 김산 스폰서님이 주로 진행을 했고, 리더스 멤버 외에 그 밑에 키리더님들이 이제 리더스로 성장시킬 분들을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뭐 유사나 일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가이드한다기보단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소통하고 팀워크를 다지고 팀에 봉사하는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들을 팀의 대표님들, 저랑 김산 스폰서님이 좀 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주도적인 사업 진행에 항상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올해 들어서 저희 팀 내에 그냥 온라인 레버리지 분과라고 하는 작은 분과를 하나 만들어서 초기 사업자분들, 연세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인스타, SNS를 활용하는 부분들을 매주 그러니까 줌으로 모여서 1시간씩 이렇게 해보고 미션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좀 제가 혼자 하고 많은 성격이어서 처음엔 제가 혼자 좀 많이 끼고 차고 했는데, 책임을 주고 믿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후반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거의 리더스 멤버님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제가 꼭 해야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아이디어만 조금 내고요. 그리고 깔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리더스 회의 때 직급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매주 수요일 날 9시에 저희 팀에서 돈 버는 수요일이라고 하는 돈수방으로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동일한 시간대에. 근데 저 일도 없어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캐스트팀에 갔다 올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끝나고 들어가면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그레이터스 방송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제가 이거 이해 가세요? 했던 그 맥락으로 사실 조금 이해가 필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저에게 온 질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처음부터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이어트나 제품의 효과를 보고 소비자의 권유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은 유산화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후속 관리가 힘들고 내가 지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후속 관리해서 사업자 마인드를 갖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실 질문지가 왔었어요. 자, 소비자를 사업자로 착각하는 건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건 나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의 생각을 바꾸거나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게 하거나, 너무 원론적인 대답이긴 한데, 어,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 팀을 조금 설명드리면, 각 팀마다 컬러가 조금씩 다른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김산 스폰서님이나 저나 사실 제품을 시작을 하면서 유산화를 만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보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투자해서 시작한 케이스라, 사실 저희 팀은 제품을 통해서 사업이 전달되는 확률보다는 사업으로 먼저 전달되는 그 확률이 많아요, 저희는. 그래서 사업을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전 제품 체험, 디톡스, 리셋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처음부터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작은 어떤 캐시백 이야기, 인생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과 반드시 함께 제품 전달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속도 차이는 있지만 제대로 알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사실 유산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집중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시던 초반에 좀 집중해서 제대로 먹어보고 제대로 알아보자. 그리고 처음부터 사업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시라고 그래요. 소비자로 시작되었다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소비자 구축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중요한 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내 속도에 상대방을 맞추기 때문에 나만 사실 마음이 급해서 아까 잠깐만요. 무슨 말씀을 쓰셨더라? 우선순위, 후속 관리가 힘들고 내가 지친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결국은 내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로 시작하신 분들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로 시작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가이드를 해주시고요. 상대방의 속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알려주기. 그리고 내 속도와 맞는 사업자를 빨리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분들이 사실 많아져도 나의 성장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들을 조금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 붙잡고 있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물론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정확하게 이 사람이 그럴 것이다라고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나의 속도를 정하고 내가 진행을 한다는 부분. 그리고 궁금하면 저 사람이 왜 한다 그랬는데 안 하지?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이런 부분들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요. 스폰서님과 상담하시기 전에 그분께 여쭤보세요. 당사자분께. 전 되게 직설적으로 여쭤봐요. 저의 모든 2대1 미팅에서 항상 스타트는 그거예요.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왜 오셨어요? 그리고 혹은 좀 약간 낯을 가리고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초대하신 분께 여쭤봐요. 뭐라 하고 이분을 왜 데리고 왔냐고. 근데 이분이 조금 활기차고 조금 에너지 있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낯가림이 좀 없으신 분이다. 그럼 대놓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 이 사람이 뭐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냐? 그러면 그분이 생각하고 온 이유를 얘기해요. 그럼 그 부분부터 얘기하면 돼요. 스폰서님 이 사람은 사업할 사람이에요 하고 소개해서 막 내가 이제 플랜을 풀잖아요, 이대일 미팅에.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전혀 딴 세상에 가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소비자로서 무언가가 궁금해서 왔는데 중간에 B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팩트 전달을 못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B의 역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감정과 사실을 구분해서 말하는 거.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호일러의 법칙을 통해서 얘기 드리면 이 부분들도 또 사실은 소비자를 사업자로 착각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직접 대놓고 물어보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 그래서 핵심은 그냥 처음부터 소비자 말고요. 사업자, 소비자, 예비 사업자 겸 소비하실 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신규가 나오면 어떻게 교육시키고 하시는지, 순서가 있는지 이런 걸 여쭤보셨는데요. 결론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매년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유나 목적은 동일하지만 기본에 충실을 하지만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답을 드린다면 이런 것 같아요. 팀 신규 세미나 그리고 초기 사업자들을 위한 교육을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코로나 전 2019년에는
분기에 하는 교육,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교육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고 코로나 중 2020년도에는 온라인 시스템의 어떤 과도기적인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도해 봤던 것 같아요. 결과를 무언가를 낸다기보다는 어떤 게 가장 좋은 걸까? 라고 이제 시도해 보면서 줌, 유튜브 라이브, 페북 라이브, 인스타 뭐 다 병행하면서 저희가 해봤고 뭐 패널 강의, 온오프라인 병행하는 거, 줌으로 송출하는 게 나은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 신규나 초기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왜 그 시스템에 오시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후반부터 저희가 2021년을 준비하는 건 사실은 어떤 유산학 코리아의 방송 그리고 UBS 그룹에서 해주는 내용들이 너무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 특히나 지금 이제 유맵이 곧 출시될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듯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그 시스템에서 활용을 하고요. 비어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팀에서 진행을 하려고 2021년은 팀의 시스템을 전혀 새롭게 리뉴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시에 진행하고 있는 게 그 중에 간판이에요. 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현실 점검, 네트워크 비전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조금 하면서 그래서 너가 말하는 게 뭔데 유산화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유맵을 줄 수 있는 그런 채널들로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팀 내에 비공개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소비자 사업자분들 초기 사업자분들에게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곧 이제 전체 SNS 채널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베타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 돈수방에도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일단 3달 제대로 알아보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저는 3달 제대로 알아보자. 뭘 하는 시간이냐면요. 유산화 제대로 알아보고 유산화 할지 말지 아닌 거예요. 알아보면 반드시 한다라고 저는 아예 말씀을 드려요. 대신 얼마만큼 할지 3개월 제대로 알아보고 저랑 3개월 후에 목표 잡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 팀은 조금 특이하긴 한데 제품 공부 3개월 동안 하지 않습니다. 서플리먼트 읽히잖아요. 궁금한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보라고 빌려줍니다. 그래서 잘 안 읽어보시죠. 머리형 아니신 분들은. 그래서 자료 찾아보시고 궁금한 게 이렇게 좀 체크되어 있는 것들만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품은 경험하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이 3개월 정도 돼요. 트렌드에 대한 공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변화, 네트워크 마케팅의 흐름, 유산화, 그리고 유산화의 회사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력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요. 그리고 보상 구조, 그리고 목표와 설정, 그리고 결단 이런 시간들을 하고요. 진짜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제 사업적으로 눈이 반짝반짝 하신 분들은 저는 333이라고 말씀드려요. 3개월 제대로 알아보고 3개월 본인 명담으로 레버리지 일으켜보고 3개월 뎁스 빌딩으로 레버리지 일으켜보고 그래서 결국 다져서 1년 안에 이그젝 골드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뎁스 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결론은 신뢰와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실 수 있는데 유산화 사업에서 뎁스가 잘 안 된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4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확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올까?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고 이런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 되는 것들을 제 머릿속에는 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왜 우리 시험 문제 풀면 줄긋기 하잖아요. 그런 줄긋기 하듯이 좀 대화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파트너님께도 실제로 그렇게 그려주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자, 뎁스가 어려우신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못 믿는다. 두 번째, 스폰서님이 나를 못 믿는다. 세 번째, 파트너님이 나를 못 믿는다. 네 번째, 형제 라인이 나를 못 믿는다. 대부분 1번입니다. 내가 나를 못 믿어서.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고 사업을 함께 할까요? 그죠? 그래서 신뢰는 최우선이 나 스스로에 대한 신뢰, 믿음이에요. 그 다음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신뢰,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인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팀에 대한 신뢰는 라인십과 팀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두를 포함해서 저는 신뢰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람 간의 신뢰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 유산화를 하면서 유산화를 떠나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알고 내 머리로 알고 내 몸으로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의 다름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에 대한 건데요. 이 실력도 결국은 신뢰인 것 같아요. 나 스스로 사업 플랜도 잘 못 풀고,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본인이 누군가와 미팅한 녹음 파일을 스스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스스로 보상 플랜을 한번 설명해보고, 풀어보고,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당신 같으면 그걸 듣고 사업을 하겠는지. 정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실력을 키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유산화의 실력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실력도 키우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을 충실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서 그리고 항상 정성스레 성의껏 열심히 살아오는 그 내 실력도 유산화 실력 못지않게 중요한 거니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질문은 연령대가 높은 파트너님들을 위해 특별히 가이드하는 방법은 물어오셨는데요. 제가 지금 8분 오버됐는데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저는 가족과 함께 건강한 노후 준비하자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브랜드 체인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이미 드시고 있는 영양제, 화장품을 유산화로 바꿔 드시면서 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말들 중에 내 가정의 일이 모든 가정의 일들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려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중은 사실 극과 극으로 나뉘시거든요. 서슴없이 얘기하시는 분들과 많이 이렇게 좀 그 경험 안에서 많이 뭐라 그러죠? 본인은 하나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걸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표현을 많이 쓰냐면 혹시 되게 본인이 유별나신 분이냐고 저는 물어봐요. 아니래요. 전 대놓고 물어본다 했잖아. 유별나신 분이 아니래요. 그럼 굉장히 뭐 특출나신 분이냐 아니면 굉장히 못나신 분이냐 그렇지 않대. 일반적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다. 걱정하셨고 뭐 의심하셨고 뭐 이렇게 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씩 알아보고 저랑 통화하고 뭐 대화하고 저희 시스템이 몇 번 와보니까 그렇지 않지 않냐. 다른 분들도 똑같아. 그 시간만큼만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안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라인이 20대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하는 홈미팅에 이제 50대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그것이었어요. 내가 못 올 때 온 것 같다. 내 자식벌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요새 어렵긴 어렵나 보다. 젊은 애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마음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 뭐 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오신 분들 리더님이랑 호칭을 쓰진 않으니까 언니 근데 생각해보면 언니가 50대라고 편하자고 70대랑 사업을 하실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막 웃어요. 이게 사업이고 돈도 벌고 이왕이면 함께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쁘다 안 좋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왕이면 젊고 에너지 넘치고 배울 일이 많고 그런 분들이랑 함께 하시면 훨씬 시너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니까 다 똑부러지죠. 똑부러지죠.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시스템 꾸준히 나오시고 지금 목표도 잡고 결단도 하시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많아서 좀 마음이 안쓰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취직이 안 돼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아이들의 꿈은 유튜버나 연예인처럼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 어머님들 세대에서 생각하는 평생 직장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사실 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면서
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근데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제가 고민했던 거는 연령대가 높은 게 과연 어디서부터 높은 건지 기준을 잘 몰라서 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50대 중반 이후 60대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가족분들을 만납니다. 자식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가족 비즈니스인 것을 늘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리더님을 프로모션을 해요. 제가 보니까 추가적으로 내용을 썼는데 그게 저장이 안 돼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PPT 준비한 것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제가 다섯 형제거든요. 다섯 형제고 엄마까지 하면 총 6개의 코드가 있어요. 저희 집에는. 그리고 김산 스폰서님까지 7개의 코드가 있고, 제가 2번이에요. 제가 2번이고, 자영업 했다가 갑자기 다 때려치고 유산화 하면서 사실은 좀 그랬던 부분들이 있죠. 잠깐만요. 뒷부분에 제가 정해놓은 게 있네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가장 사실 어렵고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함께 하고 싶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가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가족끼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빠와 아들 그리고 엄마와 딸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가족 이야기의 스토리를 전달해드리고 연령이 있으신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건강만 챙기시라고 어머님은 자식들이 저희랑 함께 돈 벌 거라고. 제가 작년에 3개월 사업 시작하고 진짜 결단하고 3개월 이제 만에 골드를 가신 저희 팀원이 있는데 사실 친언니를 통해서 제품 친언니가 먹고 좋아서 어머님께 전달돼서 친정어머님이 딸을 소개해준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친정어머님 리셋 하시는 걸 제가 직접적으로 좀 가이드를 해드렸는데 그때 그랬어요. 처음 미팅 갔을 때. 유산화 리셋 상담은 별로 안 하고 제 핸드폰 보여드리면서 저희 엄마랑 여행 갔다 온 사진. 제가 유산화를 하니까 이런 데도 보내주더라고요 하면서 혹시 알아요? 어머님 막내딸이 저랑 사업할지. 응. 그래도 딸이 열심히 사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언니도 어머님도 결국은 막내딸 건강해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리셋 얘기하는데 먼저 해보시고 좋은 느낌 있으면 저한테 꼭 소개해주세요. 제가 만나러 갔다 올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랑 사업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7번째 확률이 높은 클로징 멘트 혹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중요한 건 답. 누군가의 멘트는 필요 없습니다. 자신만의 멘트 가지시면 되고요. 제가 이 부분 예전에 멘트 강의도 그룹에서 하고 했었었는데 사실은 누군가의 멘트를 따라한다고 해서 어떤 클로징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신 저는 사실 생각이 나지도 않지만 제가 누군가의 미팅 중에서 얘기했던 그 멘트들이 본인에게 감동이 와서 유산화가 시작된 사람들은 그 얘기를 제가 멘트를 주지 않아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고 결국은 시작은 어떤 스폰서님이나 팀원이나 어떤 시스템에서 만난 누군가의 멘트일 수는 있으나 결국은 본인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오셔야 그 멘트를 본인 스스로가 영혼이 실려서 하게 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신만의 컬러를 갖게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저희 파트너님들이 사업 시작할 때 이 말 때문에 시작했다 하는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거. 유산화는 끝이 다르다.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끝이 다르다. 저도 열심히 산 걸로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데 유산화는 끝이 다르다. 이렇게 제가 잘 얘기하고요. 또 하나 자주 얘기하는 것은 진짜 착하게 열심히 살아오시지 않으셨냐고. 게으르게 우리가 뭐 이렇게 안 하고 살지 않잖아요. 대화 중에. 제가 해본 유산화는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유산화더라.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 제가 많이 드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했던 일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트 1, 2, 3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를 준비하자라는 의미인데 플랜 A 말고 플랜 B를 준비하자. 알트 2 준비하자 이런 얘기는 저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화 중에. 그리고 그거에 결론적으로 기결되는 내용들은 항상 남 믿고 제대로 알아보자. 먹어보자. 가보자. 들어보자.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전 자주 해요.
그리고 파트너님들한테 어느 정도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좀 명단이라든지 미팅하는 전후 선상위, 후상위를 통해서 미팅하기 전후에 어떤 롤플레이나 가이드들을 많이 하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갔다 와! 네 뒤에 내가 있다. 마음 놓고 갔다 와. 지르고 와!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분을 믿어주고 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8번째, 절친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노하우.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왜 절친이랑 유산화 사업을 함께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혹은 왜 절친이랑 시작은 했는데 사업 진행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정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이것도 역시 내가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거나 내가 그 사람 말을 안 듣거나요. 핵심은 절친이랑 사업이 안 되는 이유. 느낌이 오셨어요? 어떤 느낌인지? 내가 절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또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이드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과는 다소 달라요. 절친이 아니라 절친과의 만나는 미팅을 파트너의 뎁스 빌딩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얘기가 사실 다릅니다. 그리고 절친이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서운해해요. 누가? 내가. 한 번 말하고 상처받는다고 안 하면 그게 과연 나의 진심일까요? 진짜 이 사람이랑 하고 싶은 걸까요? 파트너 미팅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내 가족, 절친에게는 그만큼 끈기 있게 진심을 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저희 파트너님이 미팅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장문의 그 내용들, 팩트하고 저희는 항상 본인이 느끼고 했던 스스로의 피드백, 애프터를 해서 정리해서 올리거든요. 후원방에. 올리는데 제가 전화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수고했어. 잘했네. 근데 이것만 얘기해 줄게. 지난주였나? 며칠 전에 했던 파트너 후원 미팅을 갔다 왔거든요. 그분이 너무나 훌륭하게 잘해 오셨는데 혹시 그 파트너님의 후원 미팅이었어도 이것만 했을까? 아니요. 제가 끝났어요. 끝났어요. 다시 갔다 와. 그랬어요. 다시 갔다 와.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온오프 스위치를 껐다 켜라는 표현을 저는 파트너들과 대화 중에 되게 많이 해요. 이건 예정에 없었던 내용인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냐면 당연히 미팅이 잡혀요. 특히나 파트너의 후원 미팅이 잡히면 점수 계산하고 파트너의 라인 배치까지 다 계산해놓고 갑니다. 저는 사실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근데 실전 미팅에 딱 갔을 때는 그 스위치는 오프하고요. 그 미팅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스위치만 온을 시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결국은 뭐냐면 제가 그런 경우 실제로 있었어요. 충분히 최선을 다했지만 이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줘서 네 알겠어요. 그러면 가입해서 이렇게 헬스팩이랑 뭐 하나만 주문할게요.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하고 돌아서서 나왔는데 그게 우리 파트너님의 골드 마지막 주차였거든요. 미팅들이 중간이던 이런 게 몇 건이 있었어요. 사실 한두 건은 아닌데 그랬을 때 결국 난 최선을 다했지만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 전화 옵니다. 그날 밤이나 그 다음날 3BC 오픈하겠다고 그리고 시스템 안내 다시 해달라고 얘기가 와요. 그래서 그 온오프 스위치를 끄는 게 저는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각의 매 순간순간 저는 항상 그래요. 제 15스타 다이아몬드 승급의 마지막 주차 미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키리더님의 골드 4주차 금요일 밤 10시 미팅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 미팅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실 이런 고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스스로 정리되고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유산화를 하면서 가장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이 뭐였냐면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하기 전에 자영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사실 수입도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근데 2달 반을 알아보면서 사실 그걸 한순간에 다 때려치고 유산화를 하면서 제 주변 분들이 허걱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못하는 일이라고 제 주변 사람들은 생각해요. 다 때려쳐야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제 주변 분들이 저를 믿고 이제 가입하시고 제품을 드시긴 하셨지만 같이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절치는 없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싶은 거.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저는 아직 부산 라인 시작 안 했어요. 시작 안 했는데 다이아몬드가 돼버렸어요. 열심히 하시다 보면 파트너님의 뎁스를 하느라 나의 퍼스널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일단 그렇게 선행하시면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부산은 제가 그냥 집 얻어놓고 부산에 1, 2년 가서 살 수 있을 때 뎁스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어렵고 제일 하고 싶지만 어려운 부분이 가족이랑 절친인데,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사실 가족과 함께하는 그 이유, 노하우를 좀 공유해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제가 5번 중에 2번이에요. 5번 중에 2번이고 이현주 골드님이 3번이에요. 그래서 저랑 처음에 유산화를 함께 알아보긴 했지만 1년 반 동안은 그냥 스스로 책 보면서 제품 섭취하는 정도였고, 결국은 제가 사업하고 2년 반이 지나서야 저희가 했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본인이 했던 부업도 다 정리하고 이제 조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4번, 외국계 기업 다니던 4번인 이은혜 골드님은 제가 이 사업 시작하고 3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조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사실은 5형제 중에 1번 형부와 언니 커플을 제외하고는 다 서클을 나왔습니다. 저희 엄마까지도. 그리고 컨벤션, 킥오프, 뭐 본사 이런 데는 다 오셨어요. 그리고 1번 커플도 서코는 안 나왔는데 어떤 세미나에는 여러 번 오시긴 오셨었어요. 기타같게 얘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유산화 사업 건강 챙기고 돈 되고 막 시간적인 여유까지 원하는 수입을 벌 수 있잖아요. 이런 대박 아이템이 있다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가족이죠, 그죠? 절친이죠. 근데 중요한 건 가장 먼저 말하고 싶긴 하지만 가장 많이 얘기하시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가족들이랑 빨리 유산화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끈질기게 자주 많이 얘기했어요, 사실. 왜? 알아먹을 때까지. 근데 처음에는 제 방식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도 있었고, 막 조용해라 이런 소리도 제가 듣고 했었는데, 제가 시스템에서 배워가고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내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다 보니까 귀를 열게 할 수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런 방법 조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파트너의 비전 미팅에서 강조하는 것은 요 3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물어보면 10개 대답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아까 앞서서 저희 강의에서도 보셨듯이 유산화 일은 단편적으로 대답을 할 수 없는 내용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제가 주로 미팅에서 많이 하는 말은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할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유산화를 하지만 모두가 성공하지 못하는 건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된 방향을 갖고 속도를 다르게 해야 성공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속도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배우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결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꿈만 꾸는 사람들,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편이고요. 요즘 제가 최근 한 3년 강조한 것 같아요. 루비 이후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속도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어느 누구도 팀 외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신경 쓰는 거. 그래서 팀의 키리더님들은 무슨 시스템이 있으면 항상 소외되어 있고 인원수가 작고 좀 낯가리고 불편하신 분들을 먼저 이렇게 저희는 좀 배려하게끔 제가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유산화를 할 때 진짜 잘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고민했는데 결국은 답은 그거였어요. 핵심은 레버리지 뎁스 빌딩인데, 저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살지 않았었어요. 그냥 내 가족, 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즐겁게 지켜가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사는 편이어서 저는 그냥 그랬었어요.
내 다운라인에 가입된 누구는 그냥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자 라고 아예 마음을 먹고 이 사업을 시작했고, 정말 무언가 뭐 불편함 아니면 어려움 뭐 이런 부분 있을 때 막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탈퇴하라고 탈퇴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 계시면 제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왜? 내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탈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당신에게 진심이니 정말 지금 무언가가 아니면 속도는 더디 갈 수 있다. 조정하자. 근데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소리 할 거면 잘 가시라고 전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심이 또 전달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단과 꿈을 통해서 그런 마인드를 잡고, 누군가가 소외되지 않는 라인십을 통해서, 팀워크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는 거, 그리고 매칭과 상관없이 저희는 라인십이 되게 좋다고 자신합니다. 사실은 저 또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 십을 통해서 팀워크, 팀 컬러로 레버리지는 사실 절로 일어나더라고요. 타이밍을 보면. 평소에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 주셨는데, 이게 제 마인드 세팅인지 남의 마인드 세팅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두 가지 다 정리해봤어요. 일단 제 마인드 세팅은, 저는 상대방에게는 좀 관대하지만 저한테는 좀 짤없는 스타일이라 사실은 제 스스로 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좀 완벽해지려고 늘 노력하는 스타일이고, 전 제가 안 하면서 남들한테 하라 소리 잘 못하고요. 책으로 보는 것들 그냥 텍스트로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 전 잘 못해요. 찔려서.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건 더더더 사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더 노력하려고 항상 나에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한 리뷰,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롤플레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의 수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5주차 강의에 다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연령대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휘재가 예전에 했던 그래 결심했어,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예스와 노 말고도 많은 길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가지수에서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나갈 수 있는 가지수 그 경우의 수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걸 스스로 롤플레잉하고 피드백을 하는 습관들을 사실은 유산화하면서 초반에 굉장히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지금은 알아서 문 열고 10단계 들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조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너들의 마인드 세팅은 제가 특히 직접 후원하는 라인의 경우에는 Q&A에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유산화 보상 플랜이나 제품 이런 부분들보다는 유산화의 어떤 비전, 마인드, 사업을 대하는 그 에티튜드에 대한 표현을 많이 쓰고요. 특히나 많이들 시스템을 들어와 보시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제 다이아몬드 스폰서님이 후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얘기 드려요. 마인드에 대한 것을 배우라고. 그리고 나머지 유산화는 본인이 그냥 혼자 공부하시라고, 책 보고 시스템을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파트너님과의 대화 중에서 저는 어려운 말을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주로 실전이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쉬운 말로 표현을 쓰고, 오늘 아까 얘기 드린 그 간접 경험 그 내용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통한 가장 큰 비전, 자유로운 삶, 그리고 진짜 행복한 부자, 마음이 알찬. 그래서 제가 요새 자주 많이 하는 게 제 스스로가 대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조금 제대로 살아왔고 제대로 산 듯하고 내 스스로가 그냥 조금 이렇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느낌. 누군가의 딸로서, 누군가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냥 이희정이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임을, 그게 참 가치 있는 일임을. 결국은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걸 전할 수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런 가치 있는 일 유산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비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머리 가슴 장형 아시죠?
모르는 분들 좀 찾아보시고요. 제가 내린 사실 유산화는 변하지 않아요. 하는 방법도 변하지 않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마인드맵을 통해서 그걸 유기적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할 수 있는 방법들, 왜 그걸 해야 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그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서 내 것으로 하시면 속도는 반드시 붙습니다. 원치 않으셔도 레버리지가 일어나요. 근데 결국은 이 사업을 하는 내 마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사업은 머리형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사업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머리형으로 사업을 이해하고 장형으로 팀을 이끌고 행동하고 가슴형으로 개개인과 만나 소통해라. 이렇게 제가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체는 항상 나라는 거. 나부터 제대로 하는 거. 이렇게 나 스스로 변하고 행동해야지만 내가 유산화를 만나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비전 나눠주시면서 각자가 원하시는 꿈 반드시 현실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하는 유산화 코리아 유니스타즈 팀을 이루고 계신 우리 캐스트 가족 여러분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접 PPT까지 직접 만들어주시고, 캐스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오늘 이희정 다이아님이 해주신 강의를 토대로 우리 캐스트 가족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그런 리더님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캐스트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나눔해주신 우리 이희정 다이아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할 텐데요. 혹시 조영현 골드님 들어와 계신가요? 조영현 골드님, 네, 사진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잠시만요. 자, 먼저 우리 그 이희정 다이아님께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하트. 네. 자, 총 4장 찍을 거예요. 예. 됐나요? 아니, 한 번만 더 잠깐만요. 네. 경련이 자, 일어날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한 번 더 사진 찍겠습니다. 저희 캐스 심볼 있죠? 세븐. 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골드님. 네, 잠시만요. 자, 잠시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오늘 그 팀 그레이터스 트레이닝이 있는 시간에 또 이렇게 이희정 다이아님께서 캐스트 가족분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 해주시느라고 흔쾌히 또 수락해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앞으로 우리 이희정 다이아님 그레이터스 그 팀원분들도 멋지게 성장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음소거 켜주시고 네, 이희정 다이아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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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줌 미팅 종료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친구들 다들 잘 보내셨나요?